주인공 무영은 조카 현이와 함께 동해로 여행을 떠나려다 강도 6.2의 지진과 해저화산 분출 가능성 속보를 접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관성적으로 기차에 오르고 무영도 결국 탑승한다. 그날 밤 해저화산 폭발로 새로운 섬이 생기고 동해안은 늪처럼 변하며 물고기 떼죽음과 함께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퍼진다. 피부병, 골격기형, 악취를 동반하는 이 병은 고대 세균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며 마을은 장기간 격리된다. 조카 현이는 역병 발병 며칠 만에 사망하고 무영은 3년째 해원마을에서 자경단으로 살아가며 회안에 사로잡힌다. 그 후 무영은 3년 동안 해원마을 파출소에서 자경단으로 살아간다. 그러던 중 외부로부터 멀쩡히 생긴 우진이라는 남자가 찾아온다. 그는 농담 섞인 말로 이 격리된 마을을 지나 다른 목적지로 가려던 중 잠시 들른 거라 하고 무영에게 추천받은 민박집에 잠시 지낸다. 한편 마을 공동체에서는 감염을 통해 기괴한 모습을 변해가는 가족들을 거느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중 교회에서 만나곤 했던 윤희는 이 마을에 사는 베트남 2세로 그의 남편은 감염자로 이미 얼굴과 형체가 괴이해진 상태였고 그런 남편을 데리고 교회를 찾아온다. 윤희 남편은 이곳에서 어부일을 하고 있었기에 무영은 윤희에게 자신을 배에 태워달라고 말한다. 그날 해저화산 폭발로 생긴 새로운 섬에 보이는 알 수 없는 생명체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마을을 찾아온 우진은 무영을 만나 이 마을 감염병에 대한 지역병원으로 지정된 사랑병원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본다. 그 병원은 최근 병원장의 횡령비리로 시끌시끌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장이 지원금만 받고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이다. 그런던 중 현중 경사로부터 카톡이 온다. 카톡에는 최근 사랑병원에서 환자 84명을 살해해서 매장에 버리고 불태웠다는 내용이었다. 그 사망 신원 확인서에는 바로 윤희 씨의 남편 이름도 있었다. 그걸 본 무영은 최근 교회에서 만나 윤희 씨가 데려온 남편은 누굴까 의심한다. 무영은 그 길로 윤희네 집을 찾아간다.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러보지만 도무지 대답이 없자 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윤희가 내려온다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집안은 너무도 컴컴하고 음산했다. 그리고 윤희 씨가 살짝 열린 문틈을 삐집고 들어가는 순간 남편의 모습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괴기한 모습의 생명체가 있었다. 무영은 머리에 아가미가 달리고 입은 귀 밑까지 턱뼈는 개구리처럼 돌출되어 있는 그 괴인을 보며 이것은 윤희 남편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녀는 이미 내 남편이 아니란 것 알고 있었고 그 괴인은 그날 헤이리 마을로 닥쳐왔을 때 우리 마을로 심해 바닥에 살고 있던 오래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윤희는 이 괴인을 남편처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카메라 후레쉬 누리며 찍고 있었고 그는 바로 그 우진. 그 카메라에 놀란 괴인을 무영과 우진을 공격했고 무영은 칼로 그 괴인을 결국 죽이게 된다. 윤희는 죽은 괴인을 안고 절규하고 무영에게 그동안 우리 공동체가 무영을 죽이지 않고 지켜봐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너는 우리 편이 아닌 적의 편에 속해 있노라고 말한다. 다친 몸을 이끌고 경찰서로 돌아간 무영은 현중 경장에게 헤이리 마을을 치던 날 자기 가족이 그 해일에 휩쓸려 죽고 그 심해에서 오래된 종족이 기어올라와 자기 집에서 같이 살고 있노라고 말하며 이를 믿는 이들이 마을에 제법 있다고 듣는다.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말이다. 그렇게 집에 돌아가던 중 괴한 3명을 마주하게 된 무영은 그들이 감염자란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괴이한 말을 하는 그들 중에는 이 감염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정신적 지주 지명호 교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들 중 하나가 통역하듯이 말한다. 함께 가자, 기회를 주겠다. 그들을 따라간 곳은 사랑병원. 그곳에서 심 교수는 알 수 없는 말을 해댔고 그 옆에 한이가 통역하듯 말한다. 이곳 지하에 감염 증상이 심한 환자들이 이곳 지하에 격리되어 있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무영은 이미 괴이한 형체를 한 아이를 발견하고 꼭 껴안는다. 그 아이는 화산이 폭발한 날 조카 현이가 했던 그 빨간 머리띠를 하고 괴이한 소리를 하고 있다. 무영은 그 아이를 조카 현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그곳을 도망치듯 빠져나온다. 그리고 검은애 안에서 심 교수에 이끌려 마을 주민들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괴이한 생명체들과 섞여서 죽은 시체를 해안가에 떠내려 보내는 이들을 본다. 이미 이 마을은 이 심해의 종족과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때 귀에서 이 광경을 카메라로 담는 우진을 발견한다. 그리고 우진에게 다가가자 괴이해진 현이를 안고 있는 무영을 보고 우진은 달아난다. 그리고 한편에서 이들 공동체를 향해 총을 난사하는 파출소장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에 심 교수와 괴이한 생명체들을 그들 향해 돌진해서 파출소장을 제압한다. 하지만 그 난사된 총에 맞은 현이는 쓰러지고 심 교수를 포함한 괴이한 생명체 그리고 마을 주민을 현이를 다시 데려가 해안에 떠내려 보낸다. 그렇게 한참을 넋 놓고 해안을 바라보던 무영에게 윤희가 연락이 온다. 그리고 그 우진이란 사람은 이 격리된 마을을 조사하기 위해 왔고 그의 놓고 간 핸드폰을 보고 이곳 마을은 매우 위험하며 더욱 강력한 격리와 필요에 따라서는 이 마을을 군대를 보내 제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견한다. 그리고 윤희는 무영에게 배를 빌려주고 무영은 떠내려간 현이가 다다를 그 해안의 섬으로 향해 달려간다. 그 알 수 없는 존재가 있는 해안가에 생긴 신비로운 섬으로 향한다. 그는 바다 위에서 거대한 생물과 충돌하며 역병의 근원을 끊어내려 하지만 이미 사회와 시스템은 역병에 잠식되어 대응할 힘을 잃은 상태였다.
결국 무영은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살해당하고 이야기는 인간의 무력함과 절망을 강조하며 끝을 맺는다. 마지막으로 우진은 살아남아 대통령에게 이 격리된 마을의 실체와 위험성을 알리는 편지를 보여주며 끝난다.